조국의 12.12 대법 선고 파기환송 확률은 제로다. 왜 제로일까? 자, 조국이 제가 소식을 아까 전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전해드리면은 이제 그 1심, 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이 두 건으로 징역 2년형을 다 선고를 받았죠. 그런데 법정 구속이 안 됐습니다. 안 되니까 본인이 뭐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 1심 선고가 났을 때 무슨 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법학 교수를 했다는 사람이 또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사람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하고 나서 정치를 해서 또 비례대표만 내놓은 그런 이상한 형태, 그러니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단을 허점을 파고 들어가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합니다. 그런데 이게 12월 12일 날 이제 최종 확정 판결, 2심의 확정 판결에 나오면은 조국은 감옥에 자기 발로 가는 거죠. 그리고 감옥에 가서 2년을 살고 나오면은 그때부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. 그래서 대통령 선거나 이런 데 못 나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하나 또 제가 사과드릴 부분이 있는데 양해를 구하면서 사과드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조국 소식을 전하면서 피선거권 박탈이 10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각이 있었습니다. 뭐냐 하면은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징역형을 받으면은 피선거권이 10년이 박탈되고 벌금형이면은 5년이 박탈됩니다. 그런데 그때 이재명은 이 선거법에서 징역형을 받았죠. 집행유예는 붙었지만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확정이 되면은 선거법에서는 그 벌금형이면 5년 동안 선거에 못 나오고 징역형이면 10년 동안 못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법이라서 이재명은 그렇게 해당되는데 조국은 이게 선거법이 아니죠. 그리고 이 업무방해, 자녀 입시비리 업무방해, 뭐 권리남용, 직권남용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일반 형사 사건은 징역형이라도 5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좀 그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낮에 10년이 된다. 그런데 이제 2년을 살고 나서 그때부터 5년이죠. 가령 김경수도 전 경남지사 김경수도 그때 징역형을 받았지만 선거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5년 자격 박탈이 됐었고 지금 복권이 된 상황이죠. 자, 그것을 좀 정정을 해드리고 어쨌든 왜 대법 선고 파기환송 확률이 제로냐? 이 조국의 이게 대법원에 가서 목표는 전원 합의체로 가는 거였습니다. 전원 합의체. 지금 조국은 그 형사 같은 경우 대법원 3부에 지금 가 있는데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3부에 가 있는데 여기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전원 합의체로 갑니다. 4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3명이 하는 전원 합의체로 가죠.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끌 수가 있습니다. 전원 합의체로 가면은 조국은 어떻게 하든 시간을 지금 뭐 끌어서 뭐 탄핵 막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임기단축 개헌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뒤집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 구속에서 면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끌려면은 전원 합의체로 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전원 합의체는 이 사부에서 지금 이 심리를 하고 있는 3부 그 대법원 3부에서 한 명이라도 지금 판결을 내렸는데 반대를 하고 전원 합의체로 가야 된다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4명이 전부 다 전원 합의체로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한 거죠.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로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다툴 여지가 있어서 이게 법률심의인데 법률적으로 잘 적용했는지 못 적용했는지 이것을 다툴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4명으로는 안 돼. 그 13명이 같이 하는 대로 보내. 이렇게 되는데 그걸 포기를 한 겁니다. 대법원 사법가 포기를 한 거죠. 그러면 다툴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죠. 전원 합의체로 안 갔다는 것은. 그 전원 합의체로 가서 다투어가지고 파기환송을 시켜야지 뭐 무죄가 나오든지 뭐 할 텐데 이 전원 합의체로 안 가고 3부에서 그대로 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 파기환송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파기환송 제로 이 제목을 붙여드렸고 또 하나 그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자 대법원 3부는 이 3부 주심이 감찰 그
이제 조국의 입시비리 감찰무마 사건을 지금 심리를 하는 주심이 엄상필 대법관이고 그 밑에 이 세 명의 대법관이 그 밑은 아니고 어쨌든 나머지 세 명의 대법관이 노정희, 이흥구, 오석준 대법관이죠. 그런데 이 중에서 이흥구 대법관은 뭐 조국과 친구다. 그래서 서정우 변호사가 법대로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. 이 이흥구 변호사가 주도가 돼서 뭐 한여름에는 좀 감옥에 보내지 말자. 그래서 좀 시원한 좀 바람이 불 때 보내자. 이런 이야기가 했다고 뭐 법조계에서 들린다는 말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친구인 이흥구 대법관도 뭐 전원 합의체 이야기를 안 한 거죠.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를 가야지 파기환송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도 있는데 그 가능성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고, 또 하나는 이 주심 엄상필 대법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바로 다름 아닌 조국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서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5천만 원, 추징금 1,061만 원을 판결을 한 판사입니다. 재판장이었습니다. 그러면은 자녀 입시비리는 조국과 정경심이 공범인 배우자는 징역 4년을 그대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. 1심에서 올라온 걸. 그런데 공범인 조국이 2년 받았는데 그것을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해서 파기환송하지는 않겠죠. 자, 그래서 조국의 파기환송 확률은 제로다. 자,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일단 이 혐의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좀 기억을 상기하시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혐의는 업무방해, 사문서 위조 행사, 증거언익, 위조 교사, 직권남용, 권리행사 방해인데 그 아들 조원 씨를 최강욱 그때 전 의원 최강욱 본인이 민정수석할 때 최강욱을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또 발탁을 했죠. 아마 살해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최강욱이 있던 로펌의 아들의 인턴 생활을 했다. 이렇게 허위로 증명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대학원에 그 입시 원서를 낸 그것이 업무 방해입니다.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조민 부산대 의전원 지원 과정에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제출을 했고, 그리고 이 추징금을 600만 원을 1, 2심에서 받았는데 이 600만 원이 뭐냐 하면은 그때 또 기억이 나실 겁니다. 양산 부산대 병원장이던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줬는데 그 600만 원을 준 게 이유가 참 그때 기가 막혔죠. 이 장학금은 원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데 가정 형편도 넉넉하고 공부도 학업 성적도 안 좋은데 3번 연속 장학금을 줬습니다. 그 준 명목이 뭐냐면은 그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성적 좀 올리면서 열심히 하라고 줬다.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했죠. 결국은 그때 청와대에 있었던 조국을 보고 준 거죠. 그래서 나중에 이 노한중이 그때 문재인의 주치를 처음으로 지방 의대에서 뽑았습니다. 부산대 교수를. 그런데 그때 노한중이 자기가 일익을 담당했다.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. 로비했다 이 이야기입니다. 자,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또 600만 원까지 추징금을 받았는데, 이게 이 조국의 이제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. 상실하면은, 그 지금 12명이니까는 13번이 되는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또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데, 이게 참, 아니, 본인이 이 범죄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아서 비례대표직을 잃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이어받는다. 좀 이상하죠. 그래서 그때 선거 때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조국 항우나 방지법이라는 걸 한번 만들었습니다. 여기 조국당의 항우나도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 받고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구속돼야 되죠. 그전에 법정 구속될 수도 있고.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속되면은 다른 사람이 비례대표를 선결을 한다.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해서
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의원이 그때 발의를 했습니다. 비례대표가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당선 무효가 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. 이제 파렴치한 그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승계하지 못하도록 그냥 이 정원에서 하나 빼버리겠다는 이야기죠. 근데 하나 둘을 그 겨냥을 했었는데 결국은 총선에서 져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간략한 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제가 당원 게시판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검찰이 김정숙에게 뇌물죄 관련해서 다음 주 월화수목금중 하루 날 잡아서 출석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통보를 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. 오늘 문재인 쪽에서 안 간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. 안 간다. 전주지검에 통보를 해서 우리 못 가. 그러니까 참고인이니까는 뭐 안 가도 돼. 그냥 그렇게 하는데 문다혜 씨도 불렀는데 안 갔죠. 세 번이나 불렀는데 안 갔고 또 전직 대통령이 배우자라는 사람이 우리 그 사법 체계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부르는데 거기 이제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문재인에게 직접 소환 통보가 가는 수밖에 없죠.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그 문재인이 감사원 퇴임하고 나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나서 당시 대통령이던 문재인의 입장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문재인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. 대단히 무례하다. 감사원 행태가 대단히 무례하다. 이렇게 말을 했죠. 자, 그러니 문재인이 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도 무례하다 했는데 전주지검에서 소환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됐습니다.